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아까 리드미컬 하다는 얘기하다가 또 하나 생각이 난 거는 그 이소군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 친애하는 소정 하면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편지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약혼녀한테 그 편지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효와 사이가 깊어지면서 그 편지가 진전이 없어지는 없죠. 거예요. 계속 소정에게 소정 친애하는 소정 이거 계속 네. 반복을 하고 버벅거리면서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대변을 하는 그런 연출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악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도. 네. 소정도 소정 나름대로 삶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돌아가지 않죠. 소정도 네. 홍콩에서 계속 정착하는 것 같고. 전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네. 약간 좀 궁금한 건 근데 보시면서 소군에 더 감정이입이 됐나요? 아니면은 이효한테 감정이입이 됐나요? 저는 이효 그래도.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영화가 소군의 나레이션으로 사실 시작이 되고 소군의 얼굴이 먼저 잡히고 소군의 내러티브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왜 이효한테 더 집중이 될까라는 궁금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느껴졌고 그랬거든요. 내가 여자라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둘 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진실을 먼저 직시하는 사람이 이효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겨오는데 친구야 하면 숨겨오다가 이제 현실을 딱 깨닫잖아요. 네. 팔찌 사건 때. 그리고 이제 정면 승부를 해보잖아요. 네. 이효가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군의 스토리로 시작은 하는데 소군은 그 시점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효를 데려가서 팔찌를 같이 고르자고 하질 않나. 똑같은 걸 사주질 않나. 네,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별 씬까지 초반부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 이효다 보니까 저는 이효한테 더 이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소군도 현실을 깨닫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이별도 고하고. 하지만 결국은 순정남이라는 프레임 플러스 다른 캐릭터들이 섞여 있는데 이효가 좀 더 풍성한 캐릭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효가 겪는 아픔이 더 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소군과 이효, 그리고 그 외 파오 등등. 조연도 재밌죠? 고모도 계시고. 네. 네. 어떤 사람들로 보이셨어요? 소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보라고도 사실 부를 수 있을 법한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남자? 그리고 헌신적이고요. 자기 그 약혼녀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홍콩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 건 긍정적인 거. 네. 화장실이 딸린 집에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네네. 그걸 갖다가 화장실 때문에 따로 나갈 필요 없어서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약간 우프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약혼녀가 걱정할까 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 그러면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 아닐까. 가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먹고. 네. 초반에 적응해서 너무 신나게 뛰어다니는 장면도 있고 막 길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밥 먹는 사람 많진 않잖아요. 밥을 웃으면서 먹고 호감형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순수한 약간 바보스러운 정도의. 눈치도 없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눈치
전체적으로 다 이호랑 있는 아니 팔찌 그건 진짜 눈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센스가 사건이 좀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소구는? 그만큼 여자의 심리를 모르는 건가? 그냥 네. 제가 사실 어제도 1대 하나를 끝내고 왔는데 거기서 양다리 걸치는 남자가 나와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둘 중에 하나 골라. 누가 좋아? 난 둘이 똑같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한쪽이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 줄을 한쪽은 속이고 있으니까. 그죠.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효는 어떤가요? 이효는 우선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여자.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저는 딴 것보다 재치가 있다. 맞아. 말주변이 정말 상당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어요? 몇 군데 나왔는데 처음 등장한 게 둘이 첫날 밤 보내고 맥도날드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네. 그때 막 이소군이 엄청 쭈뼛쭈뼛하면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할 말 없어. 어제는 비가 왔고 추웠다. 우린 외로웠고 온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쿨하게 하죠. 그러면서 새해 인사한다고 서로 그 사자성어로 막 뭐 돈 많이 벌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반사 뭐 이런 식이죠. 복 많이 받아. 넌 더 받아. 넌 평생 받아. 넌 무한정으로 받아. 계속 이렇게 서로 맞아. 계속 크게 더 크게 이렇게. 건강해. 넌 돈 많이 벌어. 행복해. 뭐 이런 거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친구 만세 뭐 이런 우정 만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평생 친구야. 영원히 친구야 이러나? 이렇게 딱 철벽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재치 있는 말들. 그리고 그 마사지 샵에서 파울을 만났을 때도 네. 그 나 무서워하는 거 쥐밖에 없다 하면서 맞대응하는 그런 태도나 말주변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이소군이랑 이별을 이제 좀 예감을 하면서 우울해지잖아요. 이호가. 그랬더니 파오가 그런단 말이에요. 눈이 빨갛네. 뭐 울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금시계 때문에 눈부셔서 그래요. 이러거든요. 전 안 울어요. 이러나? 기분 좋게 해주고 싶으면 팁이나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 재밌다. 네. 그 이호가 한 번 울더라고요. 파오 죽었을 때. 네. 그죠.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죠. 그 장면이. 결국에 저는 둘 다 소군도 소정과 이호를 다 사랑했던 것 같고 이호도 소군과 파오를 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가 보면 소군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초반부의 소군이 그냥 객관적인 남자친구다 생각하면 네. 바람핀 거야. 거니까. 그냥 네. 그죠. 근데도 전혀 그렇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이 영화 초반부가. 이해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소군의 입장이라고 해도 충분히 저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연출을 섬세하게 잘 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명확하게 얘를 더 사랑했고 얘는 거짓말이고 이게 아니라 이 두 남녀 사이에 얽힌 인연들이 뭔가 뭐 절대적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상과 함께 흘러서 10년이 지났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소군 저는 소군 캐릭터가 그 영화를 몇 번 다시 보다 보니까 한 대사가 되게 딱 와닿는데 그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막으로 보니까 처음에 홍콩에 오잖아요. 그래서 소정한테 완전 초반에 편지를 쓸 때 나 너무 감동어를 잘 못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 말도 못 알아듣겠고 누구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고모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고모가 본토어를 쓰니까 고모 말은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인 건데 저는 그걸 다들 고모 약간 지나간
그런 사랑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지나간 그런 불장난의 평생을 추억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약간 한심하게 보고 이해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구는 그걸 이해를 한다라고 그쵸. 저는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맞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의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은 격으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 하나가 또 소군의 캐릭터가 어떤지 좀 보여주는 대사였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웃을 때 소군은 전혀 비웃지 않죠. 그죠. 고모를 끝까지 임종까지도 지키는 그런 존재죠. 유산을 다 받고. 아, 유산도 다 받나요? 네. 유산을 다 놓쳤네. 소군에게 물려줘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소군이 그 유산 여태까지 홍콩에서 일했던 돈과 그 유산까지 하면 사실 좀 많은 돈이었을 텐데 그거 다 소정한테 주죠. 아, 맞아. 맞아. 그건 기억이 나요. 네. 아, 괜찮네. 그죠. 사람 괜찮네. 스스로의 죗값을 치르는 그리고 그때 소정한테 마지막으로 남겼던 편지의 내용도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내가 감히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좋네요.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두 인물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 해볼게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나세요? 저 같은 장면 같은데? 아, 저는 사실 많아서. 그쵸, 되게 많죠. 저 해볼게요. 네. 저는 코트씬. 아, 맞네 그러면. 네, 저도 그거 그치? 지금 영순위로 뽑았어요. 너무 좋은 장면이 많지만 숨이 막혀서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둘은 처음으로 소곤의 집에 가서 장사 쫄딱 망해가지고 완탕을 막 허겁지겁 먹고 근데 여기서도 이효가 남기죠. 완탕을 약간.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또 그 숟가락 그대로 막 좋다고 막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코트를 입는데 그 코트를 입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효 혼자서 입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도와주죠. 소군이. 그리고 이유는 그 도움을 또 그냥 받죠. 갖고 아무래도 이제 한 명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굳이 둘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이 단추를 채워주는 게 좀 더 넓잖아요. 공간이. 아이, 핑계죠 이것도.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단추를 채우는데 뭐 단추에 문제가 있나 봐요. 되게 안 채워져요. 되게 뻑뻑해. 맞아. 그거를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코트를 입혀. 근데 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를 더 입히죠. 추우니까 하나 더 입어라. 그러면 가뜩이나 뚱뚱해진 상태에서 또 입으려면 얼마나 더 좁아요, 거기가. 그러면서 그 코트를 단추를 다시 또 채우고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사랑을 느끼고 키스를 하고 바로 코트가 쉽게 벗겨집니다. 아, 그 장면이 진짜 막 그 별것도 아닌데 손 한 번 안 잡고 안 스치는 장면인데도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그게 딱 보면 그 공간이 진짜 아까 말했듯이 좁아 터진데 카메라가 바로 그 인물 앞에서 찍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같이 숨결을 느끼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네. 근데 코트도 디자인이 금색 네. 되게 특이한 옷이고 그래서 미술적으로도 되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수수한 장면이 아니라 되게 약간 예쁜 미술적으로도 보기가 예쁜 색감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막 짐 같은 것도 쌓여 있어요. 네. 상자 같은 그런 맞아요. 상자 문양도 되게 예뻤고 맞아요. 분위기가 되게 로맨틱하게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름애님이 왜 가끔 엄마랑 영화 보다가 야한 장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혼자 영화 보다가 신음소리가 나왔을 때 부모님이 밖에서 이상하게 보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봤다고 했을 때 이 장면이 야한 건 없는데 뭔가 약간 눈치 보게 되는 막 쭈뼛쭈뼛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자극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 영화 플레이 중단시켜야 되나 할 때쯤에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딱 또 반전을 시켜요. 네. 귀엽게 그걸 바꾸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밝아요. 그 음악이. 거기서 좀
괜히 끈적이는 노래가 나오면 되게 이상해질 그죠. 수 있는 분위기인 거 아시죠? 뭔가 불륜 느낌 나고 해선 안 될 짓인 것 같구나. 뭔가 불길한 그게 아니라 제일 밝은 음악이 갑자기 나오고 장난스럽고 젊고 뭔가 행복한 느낌이 확 들면서 더 관객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숨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영화 좋아하시면서 또 노골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 좋아하실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느낌의 장면 또 있으세요? 다른 영화들 중에 별건 없어. 네. 근데 그런 센슈얼한 이렇게 약간 숨 막히는 듯한 압박감? 그런 거 느껴보신 거 있으세요? 딱 지금 1차원적으로 떠오르는 건 원초적 본능인 것 같아요. 원초적 본능. 근데 그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다리 꼬는 장면. 속옷 안 입는 장면이죠. 그죠. 원초적 장면. 그 원초적 본능도 다루고 언젠가 다뤄보고 싶긴 한데요. 네. 그 장면에서 진짜 샤론 스톤이 속옷을 안 입었대요. 근데 그거를 찍히는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카메라 위치를 몰랐대요. 네. 또 얘기해볼 법한 다른 주제네요.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많이 다루는데 확실히 청취율이 전체 관람가는 낮고요. 청소년 관람불가가 높아요. 저희 청취자들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창밖에 성인 영화. 그렇죠. 창밖에 성인 영화를 또 론칭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기도 네. 합니다. 숨 막히는 장면. 저는 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네요. 그 피아노를 치는 식에 네. 앞으로 1시간을 밀당하잖아요. 엘리와 올리버가. 그 장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점점 쪼여오는 그런 숨 막히는 장면에서 제가 콜미 때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가져왔던 기념비 앞에서 돌면서 당신 내 마음 알죠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특집으로 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스킨십 없는데 숨 막히는 괜찮다. 장면. 네. 나를 숨 멎게 하는 은근한 장면들. 영화여야 되죠? 영화 말고 또 뭐 있으세요? 뭐 방탄소년단 무대 뭐 이런 거. 너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까? 뱁새 안무 중에 뱁새 하나. 안무. 뱁새. 노래 뭐지? 뱁새? 뱁새이 하는 거 있어요. 셋데이 하는 거. 골반 춤추는 게 있거든요. 탕진잼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네. 그건 고민보다구나. 네. 또 얘기가 딴 데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트 장면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다른 장면을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엔딩. 엔딩 좋죠. 엔딩. 이소군과 이호가 모두 성공을 맛봤고 어떻게 보면 실패도 다 맛봤잖아요. 그렇죠. 사랑한 사람은 둘 다 잃고 나서 이 영화가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운명이랑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그 마무리를 찍는 정말 엔딩다운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호가 파오와 헤어지기를 약속을 하고 파오를 만나러 갔다가 그 상태에서 같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소구는 배신을 당한 거고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뉴욕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건데 둘이 서로 마주치자마자 그냥 웃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를 찾으려고 특히나 그 전신에서는 그 뉴욕 한가운데에서 자전거 타는 이소군을 본 것 같아서 네. 이호가 엄청나게 쫓아가잖아요. 엄청 경찰 차에서 네.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같이 쫓아가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찾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게 텔레비전 파는 가전 가게 앞에서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쉽게 말해서 이소군이 나한테 배신했던 여자 하면서 쌩까고 떠난다던가 아니면 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책망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진짜 뭐든지 다 이해해줄 것 같은 웃음과 눈빛으로 서로한테 미소를 짓잖아요.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런 순간이 담긴 것 같고 저는 그 두 배우의 그때 미소가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거의 모든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서로를 온전히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순간에 서로가 만났구나. 말 그대로 운명적인 순간인 것 같아서 그 둘의 미소가 참 인상에 남았다. 기억에 남았다.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두 사람이 미국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홍콩에서 어쨌든 마지막 인사를 한 건 인사도 못했죠. 네. 그냥 비 오는 날. 비 올 때마다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둣가에서 그렇네. 소군이 우산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잖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거를 그냥 웃음으로 딱 다 녹여버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너도 고생했구나. 네.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느낌. 실제로 그 둘이 진짜 몇 년 후에 찍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도 기억나네요. 이제 자기가 잘 지낸다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면서 네. 사업폭을 막 넓히잖아요. 네. 이효가. 그러면서 손님들 막 초대해가지고 뭐 분양 같은 거 하나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파인애플이랑 소세지 꽃인데 네. 미친 듯이 계속 먹잖아요. 그거를. 먹방 여신.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진짜 잘 먹어요. 사실 그 먹는 행위도 그 둘의 그 뗀뗀함? 그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그쵸. 먹는 거죠. 둘이 서 있는 공간이 둘이 코트 입을 때 그 정도로 좁아요. 근데 그날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손에 접시를 들고 한 손에는 막 꼬치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둘 사이로 막 사람들이 비집고 지나가고 제대로 얘기 한 번 못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그걸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소근이 그걸 놓치지 않더라고. 너 방금 그 얘기 했잖아. 진실을 말해봐 이런 건가? 소근이 변했다라는 느낌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전에는 뭘 얘기를 하면 이효가 그냥 듣고 그만이에요. 근데 그날은 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딱 집어서 너 방금 얘기했잖아 라고 이렇게 의문하더라고요. 소근이. 그러니까 너가 잘 지내고 있는 것 맞아? 라는 걸 묻는 듯한 느낌? 아니면 소군이 그 얘기도 과거에 되게 많이 했잖아. 너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똑똑해? 맞아. 똑똑한 애가 한 얘기 또 하니까. 머리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컬렉션 장면도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다 친해져 버리고 뭐 그것 본인이 판 무덤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아내가 먼저 내리고 셋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둘이 단둘이 있게 된 거잖아요. 자전거 타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이효가 하면서. 근데 그때 사인 받으러 나가죠. 등록원 사인 받으러. 막 나와가지고 등에 사인 받고. 근데 그 모습을 볼 뿐이지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애타는 눈빛으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숙인다는 게 이게 머리로 그냥 클락션 눌러버려서 빵 하는 바람에 저 멀리 걸어가던 이제 소근이 확 돌아보죠. 그리고 다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참 연출 잘했어. 그러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그 이소군을 옆에 태우고 계속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효가 미안한데 나 할 일이 생각났어. 너 여기서 그냥 혼자 가 하고 보내잖아요. 늘 하던 식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철벽을 쳐놨는데 바보처럼 크랙션 올려 머리로 박아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고선 같이 잠을 잔 다음에 정말 이효답지 않은 말을 해요. 나는 너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라고 하잖아요. 나 헤어질 거야 소정이랑.
진실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할 법도 한데 그 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죠. 저는 사실 이호가 모든 걸 다 쟁취를 했단 말이에요.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부를 누리고 홍콩 남자를 만나고 돈도 이제 얻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랑도 쟁취를 한 상황인데 그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이후의 이호 모습이 더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그 전보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시절에는 소군이 친구로나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넘칠 수 있었고 안정적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 미래의 모습은 저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멜로 영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 삶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아? 그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 멜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들한테도 사랑 빼고 나니까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들. 나이 들면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창밖에 큐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밖에 큐. 오늘 은성 감독님의 키워드인데, 질문인데요. 23살의 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네, 예린 씨 준비 어떤 거 해오셨어요? 저는 2개밖에 못 했는데. 키워드 하나라고 하신 것 같긴 해요. 메시지에서는 몇 개가 떠오르는데 싸이월드? 시대적인 연도는 밝히지 맙시다. 네. 어쨌든 우리 20대 때까지 싸이월드가 굉장히 흥했죠. 그렇죠. 배경음악. 그죠. 이벤트 걸고 누구 들어왔는지 보려고 도토리 주고 안 친한 애 듣고 들어갔다가 이벤트 걸리면 낭패 보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새록새록하다. 그거 도토리 진짜 현질했잖아요. 하나에 100원이죠. 5개면 거예요. 500원이죠. 노래 한 곡에 도토리 5개. 그리고 스킨 살 수 있잖아요. 스킨 사야죠. 스킨 일주일용, 한 달용, 365일용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킨도 샀었고. 미니미 꾸미고요. 그죠. 꾸미고 그 싸이 감성 있잖아요. 감성 있죠. 그때 그리고 디카. 맞아. 핸드폰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셀카 정도 조금 올릴 수 있는 건데 디카와 싸이월드 랜덤 방문과 투데이 1촌 신청 그때 좋아요 개념이 있었나? 퍼가요가 있었죠. 퍼가요. 스크랩 미치겠다. 퍼가요. 남의 사진을 왜 퍼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짤이 아니라 정말 개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짤을 올려놓는 용도보다는 맞아. 좀 자기의 일상이나 다이어리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싸이 다이어리. 눈물 셀카 이런 거. 근데 그거 왜 퍼가요? 남의 일기 왜 퍼가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사진첩 폴더에도 내 친구들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이제 막 올리는 거죠. 내 친구들 진짜 왜 올렸지? 싸이월드 또. 싸이월드 또. 이거 좀 연극. 전 사실 대학 들어가서 23살. 전공 공부보다 연극반에서 연극을 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살은 제가 학교 휴학을 하고 대학로에 나가서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우고 거기서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되게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꿈을 찾으면서 싸이월드를 하면서 싸이월드의 연기와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겠네. 하면서 그러네요. 그렇게 2개세요? 네. 저는 별로 없는데 일단은 셔틀콕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설을 전공을 했는데도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재능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뭐 칭찬을 받아본 적도 거의 없고 저 자체도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셔틀콕이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좀 소설을 더 써봤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도 진학을 한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그 시기인데 그래서 근데 이 소설은 그렇게 묵혀놨다가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등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면을 주는 문학 웹진이 하나 있어요. 네. 비유라는 웹진인데 그곳에서 소설을 작은 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제가 한번 내봤거든요. 이 소설을. 근데 이 소설이 실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소설은 진짜 23살에 쓴 엄청 오래된 소설인데 그 후로 시간이 오래 흘러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게 된 네. 그런 면에서 전 지금 소설가도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장미 한 송이입니다. 뭐죠? 장미 한 송이는 제가 처음으로 남자한테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해 준 해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꽃을 한 송이를 정성껏 사본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고민 없이 한 송이의 장미를 사고 싶어서 사고 한여름이었는데 그거를 줬던 생각이 나요. 그 정도네요. 아니, 키워드만 봐도 셔틀콕, 장미 한 송이 되게 뭔가 23살 느낌 나죠. 네, 저는 뭐 지금은 드라이 플라워 지금은 뭐 쑥국 약간 좀 되게 강렬한 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데 쉽진 않았어요. 좀 힘든 게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네. 살아온 그죠. 지난날을 맞아. 보면. 네. 다행히 그 해에 나쁜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혹시 극단 이름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극단은 애플 시어터라는 곳이었고 애플 시어터? 그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배우분들이 연출분들과 배우분들이 많아서 체업 극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애플 시어터라는데 정단원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었고 애플 시어터에서 애플 팜 이래서 비전공자들 혹은 아마추어들한테 연기 강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연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했었죠. 그때는 되게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없었나요? 소군 없었나요? 아, 소군! 여자만 7명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연기했나 몰라. 너무 나 부끄러운 그런 게 많은데. 기억나는 역할 있으세요? 그때, 네, 체육거 청혼이라는 극이 있어요. 그거는 단편이에요. 장편극이 아니라 단편이고, 공연을 하고 단막극 형식으로 단편 2개를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께 앞에서 하고 선배님들 무대가 뒤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무대를 교체하는 시간에 제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진짜? 기타도 쳐요, 예린 씨? 저 못 쳐요. 그냥 진짜 독학한 거예요. 저 집에 기타 있거든요. 네. 먼지 다 쌓여가지고 튜닝도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기타인데 그때 혼자 그냥 막 악보 같은 거 사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보면서 했는데 그 연주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제가 한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슨 패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불렀어요? 변진섭의 새들에게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그거를 어떻게 했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코드는 제가 못 잡는 것도 많아가지고 거의 약간 그거 포기하다시피 한 코드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타 정말 못 치고
노래는 그냥 노래방에서 80대 후반 나올 정도만 불러요. 아니,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리고 그거 제가 혼자서 하는 거랑 그것도 무대에서 하는 거랑 완전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떨릴 것 같은데. 그거를 잠깐 모르고. 무대 교체할 때 네. 관객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물 끼얹은 듯이 아주 싸했죠. 그리고 나중에 평가도 저건 뭐야? 그랬대요, 나중에. 근데 뭐 유료 공연도 아니었고 무료로 이렇게 했었던 공연이라서 다들 아유 귀엽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간 것 같은데 와 정말 그때 나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다. 키워드 하나 늘었네요. 새들처럼. 저 싸이월드 그다음에 그 연극 네. 새들처럼. 네. 새들처럼. 새들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날아가시는 건가요? 네. 좀 무모한 짓도 많이 하고. 그니까요. 정말 젊음의 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은성 감독님은 자기 키워드는 얘기 안 해줬네. 그러게. 다음 주에 물어봐야겠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둘이 했지만 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제 큐. 있어요? 아까 그거요. 뭐?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지금 딱 생각나는 건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 집을 갔어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 종류가 막 수십 가지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이랬거든요. 다 먹어보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못 먹을 거 아니야. 네. 그게 벌써부터 아쉬워가지고. 근데 같이 있는 분이 그런 생각 안 든대요. 내가 그래요?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제가 요새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은 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하나만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이럴 때 좀 슬프네요 갑자기. 그냥 그런 게 아이스크림, 막 케이크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다 먹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대신 나이 든 것 같아요. 뭐 국밥, 갈비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간간한 거, 약간 간 많이 안 돼 있고 신선한 재료에 약간 다른 걸 찾죠. 네. 예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네, 이런 얘기할 때. 자를까요? 너무 슬퍼. 이게 뭐야? 멜로 영화 좋아하실 때랑 이런 얘기할 때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더 이상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씁쓸하게 네. 마무리를 하면서 네. 연결 컨텐츠 할게요. 네. 예린 씨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맛집을 가져왔어요. 와. 네. 뭐죠? 그 장만옥의 먹방 그리고 저 중국 혹은 홍콩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맛있는 거 천국이라. 그 홍콩 음식점 중에 청키명가라는 데가 있어요. 청키명가라고 예전에는 이태원에 있었는데 이태원점은 없어지고 지금 무교동점, 그다음에 강남역점, 청담점 뭐 이렇게 있는데 완탕 팔아요. 꿀팁이네요. 네. 새우 완탕, 뭐 소고기 완탕도 있고 초이삼이라고 그 초록색 시금치같이 생긴 그런 반찬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오늘 먹으러 갈 수 없는 건가요? 이 동네 너무 없어서. 멀어서. 네. 다음에 녹음하고 네. 감독님이랑 강남 가서 먹을까요? 괜찮다. 네. 괜찮네요. 진짜 먹고 싶긴 하더라. 비 오는 날. 그 정확히는 장만옥은 거기서 피시볼 누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시볼은 없어요, 메뉴에. 하지만 충분히 맛있는. 그거 아세요? 되게 약간 안 익은 것 같은 얇은 꼬들꼬들한 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 면이에요. 진짜 배고프다 갑자기. 아이스크림 말고 완탕 먹고 싶네요. 네. 한 세 그릇. 저는 평범하게 영화고요. 네. 비포 선라이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에 숨막히는 그런 장면이 네. 비포 선라이즈에도 한 장면이 있어요. 네. 같이 레코드판 음악 감상실에서 들을 때 스킨십은 없는데 서로 계속 아이 컨택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처음 만난 남녀가. 네. 좁은 공간 안에서 별다른 스킨십 없이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으로 저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기차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차라는 게 보여주는 뭔가 젊음과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그런 게 상징되어 있는 공간? 거기서 마주보죠, 기차에서. 그쵸. 뒤통수 맞대는 게 아니고. 아, 맞대장 거기는 바로 기차에서 마주보죠. 그래서 이 비포 시리즈 자체도 하나의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리즈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볼까요? 예린 씨가? 창백해요. 창백한 와, 진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꼬이네. 한 글자 유령이네. 야, 이 자리가. 어머. 감독님, 그동안 놀린 거 죄송해요. 자, 창밖의 영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梦里，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真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梦里，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